안녕하세요. 68세 김재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서요. 저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27살에 처음 현장에 발을 들여놓고 58세에 조기 퇴직할 때까지 31년을 그곳에서 살았어요. 현장 감독으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가족들 뒷바라지하며 나름 보람 있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퇴직 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내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둘이 합쳐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벌고 연금까지 합치면 340만 원 정도 됩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살만해요. 새 아이를 다 키워 결혼시키고 이제는 손자 손녀들이 생겨서 참 행복했어요.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작은 아들은 디자이너로 일하고 딸은 간호사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설날에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큰아들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는데 오랜만에 모인 자리라 기분이 좋았어요.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준 음식들을 보니까 어찌나 맛있어 보이던지요. 평소에 아내가 당뇨 걱정된다고 음식 조절하라고 해서 집에서는 늘 조금씩만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명절이고 온 가족이 모인 자리니까 기분이 들떴나 봐요. 갈비찜, 전, 나물, 떡국까지 정말 많이 먹었어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하면서 자꾸 갖다 주니까 미안해서라도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었죠. 그런데 저녁 무렵부터 배가 더부룩하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체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과식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집에 와서도 계속 불편했어요. 아내가 소화제 먹으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옛날 현장에서 동료들이 체했을 때 소주 한 잔 마시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젊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속이 답답할 때는 독한 걸 한 잔 마시면 뻥 뚫린다고,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제 대신 소주를 한 잔 마셨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큰 실수였어요. 소주를 마시고 1시간도 안 되어서 갑자기 배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어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면서 식은땀이 줄줄 나고 토할 것 같고 온몸이 떨렸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119를 불렀죠.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급성 췌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었어요. 의사 말로는 과식한 상태에서 음주를 하면 췌장에 극심한 부담을 주어서 염증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심한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때야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바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링거만 맞으면서 버텼는데 매일 혈액 검사를 해서 수치를 확인했어요. 아내는 밤낮으로 병원에서 간병을 해주고 아이들은 번갈아 가면서 와서 돌봐줬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해서 한 일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입원 일주일째 되던 날 담당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특히 나이가 있으니까 회복력도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췌장염은 재발하기 쉬운 병이고 한 번 더 생기면 만성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술을 마셔왔는데 완전히 끊어야 한다니요. 현장에서 일할 때는 하루 종일 힘든 일하고 나서 동료들과 소주 한잔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퇴직하고 나서도 가끔 옛 동료들 만나서 술 한잔 하거나 집에서도 저녁에 아내가 안주해주면 소주 한 잔씩 마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예 끊어야 한다니 솔직히 막막했어요. 2주 만에 퇴원을 했는데 집에 와서도 한동안 특별 식단을 해야 했어요. 기름진 음식은 물론이고 맵고 짠 음식도 피해야 하고 술은 당연히 절대 금물이었죠. 아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매일 담백한 음식만 해서 먹여주고 약 챙겨주고 병원 갈 때마다 따라와 주고요. 아이들도 자주 안부 물어보고 특히 간호사인 딸이 와서 이것저것 체크해 주곤 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몸은 점점 좋아지는데 술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특히 저녁 시간에 TV 보면서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우선 잠을 정말 잘 자게 되었어요. 전에는 술 마시고 잠들면 새벽에 자주 깼는데 이제는 한 번 자면 아침까지 푹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머리도 맑고 몸도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퇴원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병원에 갔더니 혈액 검사 결과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이대로만 관리하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그런데 진짜 변화는 3개월쯤 지나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술을 끊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생겼거든요. 전에는 퇴근하고 와서 저녁 먹고 술 마시면서 TV 보다가 자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저녁 시간을 다르게 보내게 되었어요. 아내와 함께 송도 센트럴파크에 산책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소화나 시킬 겸 가볍게 걸었는데 점점 재미가 붙더라고요. 공원에서 만나는 비슷한 나이 분들과도 인사하게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들 중에 저처럼 건강 문제로 생활 습관을 바꾼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고혈압으로 짠 음식 끊은 분, 당뇨로 단 거 끊은 분, 심장병으로 금연한 분들. 서로 격려하면서 지내니까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술을 끊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몸무게가 5kg나 빠진 거예요. 배 나온 것도 많이 들어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기 검진을 받았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췌장 상태도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앞으로 문제 없을 거라고 하셨죠. 아이들도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손자들이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셨다고 예전보다 더 활발해지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췌장염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때는 정말 고통스럽고 무서웠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계속 술을 마시면서 살았을 테고 언젠가는 더 큰 병이 생겼을지도 모르거든요. 미리 경고를 받은 셈이죠. 더 늦기 전에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요즘은 완전히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건강에 좋은 음식 만들기에 관심이 생겨서 아내와 함께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어요. 전에는 아내 혼자 부엌일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도와드리면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둑을 다시 시작했어요. 젊을 때 좀 두다가 술 마시는 재미에 빠져서 그만뒀었는데 요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바둑을 둬요. 머리도 맑아지고 시간도 잘 가고 좋더라고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전에는 술 마시면 말이 많아져서 가끔 아내나 아이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손자, 손녀들과도 더 자주 놀아줄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술 마시고 나면 피곤해서 빨리 자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와도 끝까지 상대해 줄 수 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몸무게는 8kg 빠졌고 혈압, 콜레스테롤 모든 게 정상이에요. 무엇보다 정신이 맑아진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밤에도 술 생각 없이 푹 잘 자요. 일할 때도 집중력이 좋아졌고 체력도 훨씬 좋아졌어요. 동료들도 제 변화를 보고 놀라워해요. 얼굴색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동료들은 저를 보고 자극받아서 본인들도 술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동안 정말 잘못 살았구나 싶어요. 술이 소화에 도움된다는 건 완전한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만 주는 거였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만약 그날 밤 췌장염이 더 심하게 왔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 말로는 급성 췌장염이 심해지면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줘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요즘은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다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져요. 특히 같은 나이 또래 분들 중에서 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간 나빠지신 분, 위암 걸리신 분, 술이 원인이 된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분들께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면 처음에는 술 끊기가 어렵다고 하세요. 그런데 정말 마음먹고 시작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술 없이 어떻게 살까 재미가 있을까 했는데 막상 끊고 보니까 훨씬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요즘은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내년에는 아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해요. 건강할 때 가고 싶은 곳 다 가보자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더 크면 함께 여행도 가고 싶고 제가 직접 요리해서 먹여주고 싶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그 아이들 성장하는 모습, 결혼하는 모습까지 다 보고 싶어요. 지금 이 나이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요. 만약 그때 췌장염이 생기지 않았다면 계속 술을 마시면서 몸을 망쳤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소화 안 된다고 술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체했을 때는 따뜻한 물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소화제를 드시는 게 맞아요. 절대 술은 안 돼요. 특히 명절이나 회식 때 과식하기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평소보다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 술을 드시고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끊으시기 바라요. 저처럼 큰 병이 생기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건강 관리하세요. 술 끊는 게 어려우시면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가족들이 응원해 주면 할 수 있어요. 저도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서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술 끊고 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요. 건강해지는 건 물론이고 시간도 많아지고 돈도 절약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지만 금방 다른 재미를 찾게 될 거예요. 운동이든 취미든 뭐든 좋으니까 술 대신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저는 정말 후회해요. 왜 진작 술을 끊지 않았을까 하고요. 더 일찍 끊었다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저처럼 아픈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건강할 때 미리 관리하시기 바라요. 술은 정말 백해무익이에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더욱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현명한 거예요. 우리 세대는 술 문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손자들에게도 항상 말해줘요. 할아버지처럼 술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처음부터 안 마시는 게 최고라고요. 그 아이들이 커서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지금 건강하시다면 그 건강을 잘 지키시고 만약 어딘가 아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라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